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헌재 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증인 39명을 추가 신청해 결국 판결을 2월 말 이후로 지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최순실의 출석 거부로 특검은 대통령 조사 한 번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2월 말 특검이 끝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황교안 체제 하에 검찰이 과연 특검만큼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헌재 판결은 최대한 지연시키기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다른 재벌의 소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최순실 일당은 부활을 꿈꿀 겁니다. 1,0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만들어낸 이 기회를 이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도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앙일보가 어제 탄핵 이후 첫 외출한 박 대통령 모습을 포착해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의 묘소를 찾아서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단독이라고 달고. 그렇죠. 네, 제목이 잘못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모습 포착이 아니고 제공. 네, 제공의 청와대라고 쓰여있죠. 제공. 예. 네. 이걸 중앙일보가 어떻게 미리 알고 포착을 했겠어요. 네, 단독도 아니고요. 여러 군데 제공하는 거죠. 이 제공의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를 찾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서 먹는 걸 자극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보입니다. 네, 전혀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기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판에서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인단은 지연작전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 중에 7명을 채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인데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요. 일러도 2월 하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김포에서 서울 가는 8,600번 버스 뉴스공장 나온다고 합니다. 네, 8,600번 버스 기사님 감사하고요. 기사님 성함 좀 문자로 찍어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시 뉴스인데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과연 성사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주말에 이제 박사모 집회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계속 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은 증인을 묻어기로 신청을 해서 일단 판결 지연에 성공했어요. 뭐 1월 말 얘기했었는데. 네, 통상 1월 말 2월 초 이야기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젠 2월 말 3월 초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연 성공했고 두 번째로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6차례나. 중앙지검이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데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걸 최순실 씨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일반 수감자는 오라면 갑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수감자가 아니어도 오라면 가죠. 예. 네.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도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아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네. 최순실 씨가 하는 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김기춘, 조윤선 구속되니까 바로 언론 특검 소송한다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엄포를 놨죠. 네. 네.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슬랩이라고 해요, 슬랩. 네. 굉장히 전문용어인데 제가, 고소고발을 여러 개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경 없는 기자의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슬랩이라고. 저도 그때 그래서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이게 뭐냐면은 뭔가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 대중들이 참여해서 한꺼번에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질까봐, 대표적인 인물을 초기에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게 겁을 주는 거죠. 얼어붙게 만든다라는 거죠. 칠링 이펙트. 예. 예. 이거를 한 거예요. 슬랩. 예. 한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가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는 뇌물 수수자. 여기서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이죠. 그렇죠. 수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수사하지 못하도록 최순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안 가게 만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임하지 않고, 그리고 영장은 기각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별개의 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특검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결정적인 뭔가를 못 만들어내도록 2월 말까지 끄는 겁니다. 실제로. 특검은 2월 말에 끝나거든요. 예, 공식 수사기간 70일이죠. 30일 연장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 영장 기각은 그렇게 단순히 재벌 한 사람의 영장 기각이 아니라 사실은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고 결국은 탄핵 기각까지 가려고 하는 전략에 큰 도움을 주는 결정이었다. 물론 뭐 조희연 판사가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적 효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최대한 지연시켜서 특검이 결과를 못 내게 하고 탄핵 심판이 이제 2월 말 3월 초 나더라도 그때 결정적인 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구사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넘어서는 방법이 뭐였냐.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군요. 특검이 한 번 연장되면 3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0일 연장이거든요. 특검이 그 탄핵 심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는 분이 황교안 대행이에요.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행이 지금 전망으로는 연장할 리가 없죠. 네, 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했었는데요. 그 질문 받았거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안 된다고 합니까? 근데 한 가지 변수는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할 경우, 그 경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 되면 이 결정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매일 출마할 거냐, 출마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는데 지지율도 3위예요, 보수 인사 중에. 예. 그리고 특검 연장할 거냐, 두 개 연결해가지고 매일매일 물어봐야 된다. 매일 물어봐야 된다. 귀찮다고 해도 매일매일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매일 앞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딱. 특검의 기간도 최순실 씨가 특검에 요청 6번이나 오지 않아서 6번이나 오지 않은 것도,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도, 증인 신청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자, 큰 그림 하나. 그래서 이걸 막는 돌파구는 뭐냐? 특검의 연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황 총리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출마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 연설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4차 산업의 장애물도 제거하고 뭐 지자체도 개편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국정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걸 2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도 안 됐는데 이게. 네. 이건 대통령 출마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정치적 행보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 출마한다고 봅니다. 거기 500원 걸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게 새누리당도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김문수 전 지사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요. 예,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최후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약 10% 정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끝까지 완주냐? 이거는 황교안 전 총리 개인의 욕망, 크게 달려있겠죠. 네. 그 욕망이 커지면 본인이 출마도 하고 특검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예, 선거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행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조정하겠죠. 근데 출마할 수 저는 있다고 예상합니다. 예, 워딩이 미세하게 바뀐 건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없다 이렇게 잘랐었거든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분 저는 나오는데 500원 겁니다. 네. 600원 걸까요? 어쨌든 황교안 총리에게 나온다는 걸 전제로 그럼 특검 연장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도 본인의 정치적 결정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이미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도 차별하면서 출마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수는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바른정당이 불출마 명확하게 하고 민생 현황 집중하라 이렇게 논평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황 총리가 직접 장제원 대변인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대응할 거냐라고 꾸짖듯이 말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같은 편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장제원 대변인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장제원 대변인의 모든 이야기에 동의하고요. 단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 게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다른 거는 다 동의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을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현 정부를 출범시킨, 인사들이 거기 다가 있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아직 출범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한 것을 거기다가 셈을 왕창 쳐줘도 반야당.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을 야당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
많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중 차은택 씨 증언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차 씨가 최순실 씨가 특정 폰으로 전화가 오면 모두 나가라라고 한 뒤에 통화를 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특정 폰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 표현으로는 차명폰이죠. 네. 청와대가 쓰면 차명폰, 제가 쓰면 대포폰. 네. 같은 말이죠, 사실. 네. 명의가 다른 거는 같이 취급하니까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해서 차명폰은 명의가 누군지 아는데 빌려 쓰는 것이고, 그리고, 명의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건 대포폰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명의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둘 다 처벌받습니다. 본인이 계속 쓰면 그게 차명이라는 건 빌려 썼다는 의미인데. 네네. 네. 본인이 계속 쓰면 자기 폰인데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네. 대포폰입니다. 제가 쓰면. 네. 어감으로 물타기. 새로운 기술인데. 어감이 다르니까 물타기 하는 거죠. 그 목소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따라는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거죠,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그 대포폰을 직접 통화했다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자주 그런 전화가 오면 특정 폰, 그러니까 통화하는 폰 하나라는 얘기죠? 네. 서너 개씩 썼는데. 저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연성이 대단히 매우 적극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다는 거는 정호성 비서관에 의해서 이미 지난주에 진술을 했죠. 진술했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과는 대포폰으로 통화한다는 것도 이미 얘기가 됐죠.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는 수십 년의 관계가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대포폰이 있는데 정호성 씨하고는 대포폰 통화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절대 통화하지 않는다. 대포폰으로. 이게 이상한 거죠. 통화하는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요? 차 씨가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강압수사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강압수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최순실 씨와 굉장히 대비되는 증언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와 같은 차 씨의 대답에 당황한 듯이 강압수사 여부 있지 않았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자요. 차 씨는 오히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을 안 해서 편안한 자세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압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이런 거, 이런 중요한 사건에 강압수사하면은 큰일 나요. 그거 가지고.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 아니고 강압수사를 안 해서 죽을 지경이죠. 뭐 해줘야 핑계를 잡을 수 있는데 강압수사 안 해줘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종 전 차관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서 박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직접 언급하며 지원을 지시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정 씨가 거론되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네요. 예.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하는 인구가 얼마인데 그중에 수십만 명 이상이 될 텐데 딱 한 사람을 언급했는데 딱 한 사람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 딸이라는 거잖아요. 네. 정유라 씨를 알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걸 김종 차관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거겠죠.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도 어제 했습니다. 당연하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김종 전 차관도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네. 공무원이었을 뿐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와 이제 연관되었을 뿐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정유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지 못했겠죠. 모든 국민들처럼. 그 정도까지 가늠을 하기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대통령 입에서 직접 큰 사안을 다룬 대통령이 한 사람 꼭 찍어서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요. 이 영재 프로그램은 이제 결국은 삼성이 말을 사주고 뭐 이런 거죠. 예. 충격 받을 만합니다. 이 사안은. 자, 헌재에 가서 또 발언한 사람도 없습니까? 어제는? 어제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예, 청문회 나와서요, 했던 위증들에 대해서 그것은 청와대에서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증죄보다는 청와대가 더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야. 잠깐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왔네요.
금천 마을버스 1번 뉴스공장을 너무 작게 틀어놨어요. 513번 버스 기사님 소리 좀 올려달라고. 직접 말하면 되는데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나오도록. 네. 볼륨 좀 올려달랍니다, 기사님. 자, 다음은요.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장기간 병역 기피자로 지명수배돼 있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반 전 총장이 조카의 병역 기피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반기상 씨의 증언도 나왔다라는 건데요. 반기상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형님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반기상 씨는 왜 이렇게 형님한테 큰 해가 될 자병을 해버리죠. 여하간 조카 반주현 씨가 병역 기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나이가 거의 40대죠. 1978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40인데. 예. 그럼 병역 의무가 발생한 지 거의 20년 다 됐어요. 예. 그럼 20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유학 때문에 갔다라고 반기상 씨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귀국을 안 했군요. 예. 병역법 위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명수배자로 올라가야겠군요, 이건. 그런데 그 사실을 반기문 전 총장도 알고 있다고 반기상 씨,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반주현 씨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하죠. 이런 자잘한 뉴스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네요. 네.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병역 기피 지명수배자다, 사기죄다, 뭐 이런 제목 계속 걸리는 건 본인한테 계속 걸림돌이 되겠죠. 다음 뉴스는요? 관련된 뉴스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자신의 일기장까지 공개하면서 박연차 리스트 관련서를 반박한 건데요. 2005년 5월 4일자 일기, 그러니까 5월 3일 날 23만 달러 건넸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당시 일기를 보면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베트남 명예총영사 근무하는 사업가가 참석했는데 대통령 후원자라 그래서 그런지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게 짝이 없었다. 이렇게 적었다면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 일기 썼는데 돈 받았다라는 게 일반인 상식에 맞느냐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23만 달러 의혹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반박이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 나왔는데. 예,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한 거죠. 네, 물증이 자기 일기장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일기장 나중에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기장에는 그 사람이 박연차 회장이란 말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가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나빴는데 나중에 이 돈을 받고 인상이 좋아진 거 아니냐고 누가 추궁하면 어떡합니까? 약간 궁색한데요. 예. 본인 일기장을 기준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궁색하긴 합니다. 뭔가 반박이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사안이라 반박이 제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약한데요. 예. 수원 5번 버스 4493번 기사님도 계속 많이 들으시네요. 기사님 성함 좀 알려달라니까요. 자, 급조된 버스에서 뉴스공장 듣기 프로젝트 버스 번호하고 기사님 성함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쩌다가 한번 연결할지도 몰라요. 기사님 직접. 네. 자, 그렇죠. 이 문자를 이런 문자 하나 보내셨네요. 일기장이 아니라 금전 출납부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기장 가지고 근거로 삼는 건 너무 약합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제목만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네. 뉴시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관제데모로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예. 관제데모? 예. 그러니까 꼭 박사모가 나온 건 아니죠. 여러 단체에서 주말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눈초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 이전에 수많은 집회들이 관제데모였는데 이번도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김은지였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내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마인사 올렸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살기 어렵다, 살기 퍽퍽하다 가십니다. 경기는 안 좋고 극하고 물가는 오르고 정치도 엉망인데다가 날씨까지 맞춥습니다. 저도 참 힘이 듭니다. 요즘 우리 저 캐릭터계도 그렇게 좀 힘듭니다. 왜냐? 뭐 할 만한 게 없다. 사이비들도 많지. 응? 큰일 났네. 뭐야, 바로 이런 캐릭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응?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분리 안 시키면 그냥 죽어. 그 멘트 지겹지도 않나?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뭘 같이 먹고 살아? 내가 네하고 급이 같아? 내 캐릭터 이거는 5년 삽질 끝에 얻은 캐릭터야. 내가 이거 한 10년 하고 있어 지금. 천신만고 끝에 나온 거라고 이게. 어디 한두 마디 갖다 얻어 걸려가지고 끼들라고 해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캐릭터 뺏겨. 큰일 났네. 너마저 조심해. 네 거 뺏겨. 어디 내 거를 갖다. 이런 거야. 너는 캐릭터계 블랙리스트야. 너는 너야말로. 큰일 났네. 저리 안 가, 약한 사람. 큰일 났네. 이거 다 돼. 진짜. 어떡할래? 너 캐릭터 뺏겨.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국민의당과 함께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전략가들의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셔터를 내렸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원준 총수님. 네. 이 장관,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안 해보신 게 없는데 당대표를 처음으로 드디어 사람들은 당대표 처음이라고 잘 모릅니다. 당대표 처음으로 하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당대표 하시고 싶었다고 들었는데. 자. 그렇죠. 예. 제가 2번 도전했다가 친노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친노들에게. 자. 우리 김원준 총수는 친노하고 가깝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당대표 되신 걸 막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 안 되신 겁니다. 저를 지원하시지 뭐. 자,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 측에서 네. 2년 반 전부터 저에게 꾸준하게 연락해왔고 한두 달 전에는 심지어 DJP 연합을 제안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새누리당, 민주당에는 가지 않고 있다 하면서 국민의당을 놓고 했기 때문에 저도 호감을 가지고 주시를 했습니다.
그 노크를 한 당사자가 누군가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혹시 김숙 전 의원 대사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쨌든 그쪽 측에서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의사타진을 하셨다는 네, 거죠. 제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셔틀을 내렸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다못해 기초의원을 나오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한 분이 귀국 초 전혀 그러한 메시지는 없고, 두 번째는 실패한 세력들과 함께 다니면서 행동을 하고, 세 번째는 여러 곳을 방문해서 나오는 말씀이 박근혜의 뒤를 잇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더욱이 최근의 1년의 접촉 인사들을 보면은 말씀으로는 빅텐트론을 주장하지만은 사실상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분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 세력의 집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건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시고, 그 말도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제 안 온다고 했나요, 국민의당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연락이 좀 뜸해지셨나요? 아니요, 귀국해서 저하고 전화를 통화했고, 예. 한번 만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문을 닫아간다. 라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은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저하고도 회동한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만났다고 하던데요. 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안 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대표님 만나고 나서 안 만났다고 잘 하시잖아요, 원래. 김어준 총수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기로 하고요. 아니, 요즘은요. 네. 진짜 과거 정치하고 다릅니다. 알파고 국민인데 네. 우리가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금세 모든 것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체성 멀다고 하셨는데 그 정체성 얘기하시면 전에도 김무성 전 대표와도 이제 연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체성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연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도 네. 개인적으로 가깝고 같이 원내대표 파트너로서 해보면은 훌륭한 정치인이면은 분명하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거의 극우 보수에 가까운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저는 비교적 진보 개혁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념으로 안 맞죠. 예, 그래도 친하게 그래서 지내셨는데 연대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파트너로는 훌륭하게 인정합니다. 정치적 파트너이기만 하지 연대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 그 이야기를 이제 곧이곧대로 제가 다 받아들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다툴 생각은 없고,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 형편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합류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넉넉한 집안 형편이 아니건 기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더 넉넉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난 탄핵 정국에서 크게 곤욕을 치료. 그렇게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처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죠, 그러면. 어제 전남에 가서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느냐, 특검이 수사하느냐,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대표인 정대철, 사무총장인 이상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하는 김원기, 이런 분들이 전부 청와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어떠한 경우에도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은 국무회의에서 오직 허성관 장관 한 사람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수석이 강행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표께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과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과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적 없다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갔다. 이 표현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왜 자꾸 변명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변명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누구는 해명이라고 하는데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호남표를 네.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지난번에도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대권에 출마도 하지 않는다. 네. 해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다 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하려고 연결한 건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50% 이상 득표할 수 있겠냐. 홈베이스가 약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홈베이스가 약한 건 안철수 전 대표는 더한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지도가 정치 검찰에 의거해서 리베이트 사건의 조작으로 도덕성의 새정치에 큰 상처를 입고 추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죄가 됐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커버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를 전제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지금 현재도 네.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요. 예, 그게 사실이라서 아직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호남에서도 그렇지만은 예. 이해창 전 후보도 9년 10개월 1등했지만은 40% 이상 예. 한 달 한 달 잘못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에게 대통령을 잃었고 지금 여론조사의 가장 첨단 국가인 미국에서도 9%의 트럼프가 91% 지지받은 힐러리에게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1등 한다고. 근데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 1등 하다가 그냥 대통령 돼버렸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렇으니까 실패한 대통령이 됐죠.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개화가.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네. 지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심지어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둘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 이런 사태까지 났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국민들이 잘 뽑아야 됩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지지율을 계속 1위 했다고 해서 나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예.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반복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 1위 계속 하시다가 대통령 되셨어요. 지지율. 기억해 보시면. 자, 그 얘기 그만하고요. 제가 급한 얘기가 많으니까. 자, 이 얘기를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김종인, 손학규, 정의화, 김한길, 김무성,
정운찬 이분들 다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빅텐트라고 하나요? 그 여야의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다 모여라. 그런 텐트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본인 뜻대로 될까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한 것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귀국 인사차 자기하고 관계 있던 교류 있던 분들을 만나고 싶은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10여일간의 반기문 총장의 모든 행보를 볼 때 그분의 빅텐트는 빅텐트가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도 또 반기문 총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에도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하고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저는 보수의 빅텐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럼 이 빅텐트의 한 축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지금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이미 우리 국민의당에서 제가 얘기하는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작년 4.13 총선에 의해서 국민은 제3당, 제3지대는 국민의당이다 하고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은 그 텐트 안에서 같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우리와 정체성이 맞아야 하고 우리 국민의당의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이 중심이 된 빅텐트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혹은 참여할 수 없고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뭐 단어는 같지만 좀 다른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제3지대 빅텐트만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구상하는 빅텐트에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앞으로? 대선에 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제 새누리당 친박 가까운 의원들 10여 명 만나가지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합당이나 이런 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뭐 그 바른정당에 들어가고 혹은 뭐 합치고 그 세력과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쪽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든 혹은 뭐 다른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 민주당은 뭐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거 돼 있죠 뭐 확실하죠. 지금 민주당에 누가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이미 후보가 많으니까요. 많기는 뭐 안철수 확정시켜놓고 있으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지만 뭐 천정배도 있고. 천정배 후보가 지출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국민의당은 합당은 안 하지만 후보를 단일화 하자거나 또는 뭐 개헌을 고리로 해서 당신은 대통령, 당신은 뭐 총리 이런 식의 조합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나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제안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전략은 2위를 한 다음에 결선에서 문재인을 꺾는다 이런 전략인 거죠? 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다당제 아니에요? 네네. 지금만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4곳이고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정당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기문 총장을 추종하는 또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 모일 수도 있겠죠. 한 3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상
6개 정당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협치, 국회 본연의 정치 본연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일당 독주를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때문에 예.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인위적으로 장막 뒤에서 어떤 정치적 공학적 어떤 거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국민이 판단을 해서 정책적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당제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예. 어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제가 방문해서 결선 투표제 찬성을 표명하셨고요. 결선 투표제를 처음에는 반대했던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 알겠는데 저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이번에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결선 투표제를 강하게 얘기를 대표님도 하시고 안철수 전 대표도 하는 걸 보면 일단은 여러 후보가 나올 테니까 일단 2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문재인 1대1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다음에 2등을 일단 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표가 1대1 구도를 만든다. 이게 전략인가 궁금한 거죠. 네. 전략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 지지도 면에서 제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위가 된다, 1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아야 되지만은 일당 독주 이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되고 또 다당제 국가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약 20-30% 지지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반수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한 분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전화로만 했는데 스튜디오에 나와주시면 화학작용 끝내줄 것 같은데요. 나와주시고 그리고 거기 나가면은 우리 김총수가 하도 야단치니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3위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현재 4위가 맞습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예. 한 가지만 급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정보력 하면 제가 대표님이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반 총장을 MB 쪽에서 민다는 게 사실인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움직이더니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뒷선으로 물러났다는데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정치판에서. 아시죠? 사실은.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를 못해도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는다. 나중엔 해명으로는 딱 약간 다른 이야기다 하셨고 대표님도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경우 그러면 문재인과는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